간암 걸린 환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암 말기를 진단받았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간은 끝까지 버티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지만 방치하면 간경화, 간암까지 이어지고 그 원인은 대부분 지방간이죠. 무려 간암 환자의 90% 이상이 지방간을 겪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가공식품, 운동 부족만으로도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피곤하고 살찌고 결국엔 건강을 망가뜨리죠. 그렇다면 지방간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지방간은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을 망가뜨리는 습관과 지방간을 없애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당장 실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방간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무려 30%에 달합니다. 즉, 10명 중 3명은 간에 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아도 술을 좀 줄이세요 정도의 조언만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닙니다. 처음엔 단순 지방간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로 진행되면 간이 굳어지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간경화 환자의 20에서 30%가 간암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지방간이 많고 간암 환자가 많은 걸까요? 한국인은 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특히 흰쌀밥, 라면, 떡볶이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지방간이 술 먹는 사람한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지방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특히 탄산음료, 단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학생, 자영업자 등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한국인의 생활 패턴도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간에 쌓인 지방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지방간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신장이나 심장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간경화, 간암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방간은 우리 몸의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방간은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간경화부터는 간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지방간은 회복이 가능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술이 간에 위험한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술만큼 간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것과 탄수화물이 간에서 대사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왜 간에 지방을 쌓을까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를 포도당으로 바꿔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이걸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간이 너무 많은 일을 떠맡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다 쓰고 남은 혈당은 간으로 보내서 지방으로 바꿔 저장해버립니다.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간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이 과정은 술을 마셨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과음하면 간에서 지방을 만들어내면서 지방간이 생기는데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그래서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도 술 마시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기만 해도 간이 스스로 지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단 2주 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더니 간에 쌓인 지방량이 20에서 30% 감소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고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탄수화물만 줄였을 뿐인데도 지방간이 빠르게 좋아진 것이죠. 즉,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밥, 빵, 라면, 국수 같은 음식들을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간을 더욱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늘리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또 간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간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간식을 먹으면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끼니 사이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간이 지방을 축적하는 걸 막고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섭취하는 겁니다. 지방간인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마가린, 튀긴 음식 같은 건 나쁜 지방입니다.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더 쌓이게 되죠. 반대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음식은 좋은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음식은 간이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 좋은 지방을 먹으면 왜 지방간이 줄어들까요? 첫 번째, 간이 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은 간의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쌓인 지방을 태우는 걸 도와줘요.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게 생기면 간이 지방을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서 간이 불필요한 지방을 쌓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결국 간이 염증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데 좋은 지방은 간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좋은 지방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어주면 좋고요. 튀긴 음식 대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름진 걸 피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지방간을 개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을 없애려면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이 없으면 지방간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간이 쌓아둔 지방을 태우는 공장을 늘려줍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간에 쌓인 지방을 더 많이 끌어다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간의 지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간이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하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하면 간이 지방을 더 저장할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근육은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이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면서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하체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운동 경험이 없다면 스쿼트 10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10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면 지방 분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간이 더 건강해지고 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단 관리와 함께 꼭 근력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자, 오늘 지방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줄여라. 둘째,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챙겨 먹어라. 셋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추가해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지방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방치되면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아, 이미 지방간인데 이제 늦은 거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